여러분들, 오늘 시청자 디반체리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을까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디반체리님,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아이고, 고생 많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디반체리님이 찾아와 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간단한 주제 정도가 있을까요? 네, 중고차 오? 구매하면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중고차를 구매했다가 이제 거기다가 전 차주분께서 남기고 간 물건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예. 이제 이게 또 쉽게 저는 이제 겪어보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중고차라는 게 참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디반체리입니다. 이 중고차 거래는 제가 살목지 사건 이후에 이제 원래 타던 차가 투스칸이었거든요. 오. 근데 이제 그거를 폐차시키면서 출퇴근을 해야 하니까 또 차가 필요해서 중고차를 알아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SK 엔카 이런 게 되게 많은데 한 9년, 10년 전만 해도 그런 데보다는 개인 간의 직거래가 더 조금 활발했었던 때가 있거든요. 맞지.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중고차 카페에서 보고 마음에 드는 차 몇 개를 본 다음에 약속 잡고 요즘에 당근 하듯이 가서 이제 차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본 차는 좀 지금으로 치면 옛날 차죠. 그랜저 TG라는 차인데요. 차를 보니까 연식도 괜찮고 키로수도 나쁘지 않고 근데 금액이 좀 저렴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사고 이력은 없는데 그 전 차주분이 조금 급하게 내놓는 물건이라고 하셔서 새로 차를 구매하셨는데 차를 2개 다 들고 있으면 이중으로 보험비랑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타이밍이 이렇게 돼서 나한테 좋은 차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마음에 들어서 구매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둘이 같이 만나서 이제 서류 작성하고 취등록 마치고 요렇게 이제 일정을 잡기로 하고 이제 저는 계약금을 걸어놓고 집에 왔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돼서 약속한 그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전 차주분이랑 이제 제가 만나서 취등록을 정말 일사천리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그 차를 이제 제가 몰게 되잖아요. 그래서 막 드라이브 하면서 어디 소리 나는 데는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이렇게 찬찬히 귀를 기울이면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뭔가 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분명히 어저께 시운전할 땐 괜찮았는데 무슨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차를 바로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소리가 쿵쿵 나면 좀 예민하잖아요. 이게 큰 돈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운전을 막 하면서 우회전을 또 한 번 돌 기회가 있어서 우회전을 딱 돌렸는데 또 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등속 조인트가 나갔나? 어디가 나갔나?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면서 더 귀를 민감하게 열고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게 하체에서 나는 거는 아니고 네. 꼭 트렁크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갓길에다가 우선 차를 세우고 찜찜하니까 당장이라도 봐야 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를 딱 열어봤는데 어제 제가 트렁크랑 본넷 열어서 확인할 때는 없었던 물건이 있는 거예요. 자주색 보자기에 뭔가 커다란 게 쌓여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크기가 제가 양팔로 이렇게 안으면 겨우 다 안어질 정도의 큰 사이즈? 그래서 제가 보자기를 살짝 열어서 보니까 안에 커다란 달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달 항아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유빛깔에 결점이 하나도 없고 되게 매끈하면서 광이 반짝반짝 나는 게 저는 이제 도자기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거는 귀한 물건이다 싶을 정도로 막 너무 아름다운 달 항아리인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그냥 언뜻 귀등으로 이제 듣기를 달 항아리는 매끈하고 크기가 크면 클수록 비싸대요. 그런데 네. 그 크기가 꽤 컸거든요. 왜냐면 제가 양팔로 이렇게 감았을 때 딱 안을 수 있을 정도니까 크기가 좀 꽤 됐어요. 트렁크에 3분의 1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큰 사이즈였는데 이거를 놓고 가셨네 싶은 거예요. 이 귀한 물건을. 그것도 자주색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전차주분께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돌리세요, 전화를. 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신가 싶어서 문자를 남겼죠. 사진까지 찍어서. 차주님, 다른 게 아니라 트렁크 열어보니까 이런 항아리가 있는데 아마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문자 보시면 전화 좀 주세요 하고 문자를 제가 보내놨어요. 사진 같이 찍은 것까지. 네. 근데 3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전화를 했더니 이게 전화를 차단했을 때 그 나오는 멘트가 있거든요. 제 전화를 차단을 한 것 같았어요. 저는 네. 이제 막 전화를 딱 걸자마자 그냥 바로 끊어지는 그 타이밍이 계속 기계적으로 끊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뭔가 차단을 했구나. 근데 이거를 제가 또 남의 물건인데 함부로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경찰서에다 갖다 줘야겠다. 왜냐면 그 사람이랑 이제 계약할 때 썼던 인적사항을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연락처도 알고 있고 그래서 경찰서에다가 그 항아리를 갖다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3일 전에 중고차 거래를 했는데 트렁크에 차주분이 두고 가신 항아리다. 근데 연락이 안 된다. 저는 연락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항아리를 딱 맡겼더니 경찰분이 보시더니 항아리가 꽤 크네요. 딱 봐도 한두 푼 할 것 같진 않은데 잘하셨어요.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괜히 고가 물건을 혹시라도 이제 탐이 나서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대요. 절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서 저한테 잘했다고 하시면서 전 주인한테 연락을 해서 물건 돌려주도록 하겠대요.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 인사 드리고 네, 잘 찾아주세요 하고 나왔어요. 나오고 하루가 지났는데 그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황당하다는 말투로 경찰분이 하시는 말이 그 전 차주분이라는 사람이랑 연락이 됐는데 그 항아리를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니 그 항아리를 왜 알아서 처리하냐고 그거 그분이 놓고 간 거 맞죠?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는 맞는데 뭐 갖던지 버리던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저보고 제가 1차 발견자니까 저보고 와서 가져갈 생각 있으면 가져가래요. 근데 그 항아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크고 아름다운 항아리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이것도 감사히 받고 싶다라는 마음에 경찰서에 가서 그 항아리를 받아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네. 이제 제가 엄마한테도 항아리를 보여드리면서 엄마 전 차주분이 트렁크에 놓고 가서 내가 찾아드리려고 경찰서에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냥 알아서 하래 가지던지 버리던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막 보시더니 야, 항아리가 비싸고 뭐 싸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빛이 난대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우리 이거 너가 가지고 왔으니까 어디 진열장 같은 데는 우선 없으니까 한쪽 구석에다 우선 놔두고 엄마가 깨끗하게 마른 걸레로 닦아놓을 테니까 뭐 다이 같은 거 하나 사서 올려놓던지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거실 한 구석에다 딱 놔뒀는데 정말 그 구석이 약간 어두운 구석인데 막 빛이 나는 것처럼 거기가 너무 밝고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잘 가지고 왔다. 이런 보물이 다 있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걸 막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강아지가 있었거든요. 포메라이언이라는 강아지가 있었는데 이름이 캔디예요. 아이고. 근데 캔디가 그 항아리를 보고 완전히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경기를 하듯이. 하도 짖다 보니까 나중에 입에서 막 거품이 나와가지고 저랑 엄마는 막 이제 캔디가 막 그렇게 거품 물고 짖으니까 잘못될까봐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막 달래고 또 거실에 데리고 나오면 또 막 항아리 보고 미친 듯이 짖고 이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거실에다가 캔디를 풀어놓지를 못하고 엄마 방에 놔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방에서도 막 계속 짖어요.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저는 얘가 왜 짖는지는 모르겠고 우선 크기가 크고 강아지 눈에는 좀 큰 물건이죠. 크고 막 둥그런 새로운 물건이 집 한 구석 차지하고 있으니까 좀 싫은가? 왜 짖지?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간 거예요. 이제 너무 짖다가 어느 순간에 방에 놔두니까 또 안 짖더라고요. 네. 간식 주고 달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저녁이 됐어요. 밤이 돼서 다들 엄마는 엄마 방 들어가고 저는 제 방에 들어가서 자고 있는데 얼마나 잤을까 갑자기 엄마가 소리를 지르는 소리에 제가 너무 놀라서 확 일어난 거예요. 네. 그래서 얼른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엄마 왜? 엄마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엄마가 거실에 주저앉아 있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화장실을 가려고 나왔다가 항아리가 잘 있는지 하고 항아리 있는 자리를 살짝 봤는데 어떤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대요. 그 항아리 자리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 말도 안 돼. 엄마가 지금 자다가 일어나서 엄마가 헛거본 거야. 꿈꾸다가 나왔나 보네.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엄마가 절대 아니라고. 내가 그 웅크리고 있는 여자랑 눈까지 마주쳤어. 이러면서 엄마는 꿈꾼 게 아니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항아리거든요. 예? 그래서 엄마가 지금 잘못 본 거라고 저게 지금 사람으로 보이냐고 항아리지. 제가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엄마는 자기가 분명히 처음 봤을 때는 사람이었고 눈도 마주쳐가지고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래요. 근데도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항아리니까 엄마가 지금 좀 예민해서 그런가 봐. 아빠도 지금 출장 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서 더 그런가 봐. 이렇게 엄마를 달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진짜 아닌데 나 분명히 눈까지 마주쳤단 말이야 이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계속 찜찜하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엄마는 그렇게 찜찜하다고 하시다가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방에 들어가시고 저도 침대에 누웠는데 낮에부터 그 캔디가 계속 짖는 것도 조금 찜찜하고 또 개들은 귀신을 본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지. 그리고 엄마도 갑자기 거기 항아리 있는 자리에 여자가 웅크리고 있었다고 하니까 좀 찜찜해서 이거를 내일 감정이나 뭐 이런 걸 받아볼까? 좀 이 항아리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잠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인터넷으로 검색했던 그 옛날 물건 같은 걸 감정해주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제 원래 제대로 감정을 받으려면 서울의 인사동 이런 데를 가야 되는데 제가 항아리를 가지고 거기까지 가기는 좀 힘드니까 주변을 찾아봤더니 옛날 물건 감정해주고 괜찮은 거면 사가시기도 하시고 이러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좀 값이 나가는 물건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사장님이 도자기를 이렇게 저렇게 보시더니 낙인도 없는 도자기라서 판별이 좀 불가능하대요, 여기서는. 네. 근데 뭐 빛깔이나 뭐 유약 처리한 거 그리고 만들어진 거 보니까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 보인대요. 근데 또 이 달 항아리라는 게 커가지고 동그랗게 한 번에 못 만들고 양쪽으로 나눠서 붙이는 그런 달 항아리가 있는데 이제 크기를 키울 때 그렇게 만든대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하면서 되게 잘 만들어졌대요. 두께도 되게 고르고 색도 너무 좋고.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두고 가면 자기가 감정 보는 데다가 한번 감정을 받아봐 준다고 놓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하다 보니까 간혹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물건들 약간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가지고 오면 바꿔치기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요 사장님 저 그냥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가지고 갈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항아리 딱 챙기니까 사장님이 한번 두고 가보라고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더 두고 가기 싫잖아요. 예. 그래서 그냥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이번에는 원래는 거실에 놔뒀던 거를 엄마가 너무 놀랬기 때문에 제 방에 베란다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란다에다가 두고 이제 그날 밤이 된 거예요. 근데 밤에 자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잠결에 무슨 소리지? 무슨 소리지? 이러면서 잠이 깨가지고 눈 감고 가만히 침대에 누워서 있는데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라는 거지? 예. 근데 뭐라는 건지는 잘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무슨 소리지? 하다가 귀를 기울여 보니까 그 베란다에서 나는 소리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베란다에다가 커튼을 치거든요, 항상.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커튼 뒤로 비치는 그 항아리가 있던 자리가 항아리 모양이 아닌 거예요, 실루엣이. 왠지 사람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모양인 거죠. 원래 달항아리라는 게 동그란데 네. 약간 웅크린 모양인 거예요. 머리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어제 괜히 그런 얘기해서 나까지 저렇게 보이나 싶어가지고 확 커튼에 쳐서 확인을 해볼 자신은 없고 우선 불을 켰어요. 방에 불도 켜고 베란다 불 켜고 그다음 커튼을 확 제꼈더니 그냥 항아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예민해서 그런가? 진짜 엄마가 그 얘기 해가지고 나까지 괜히 헛거보고 이러는 것 같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안심하고 다시 커튼에 딱 치고 불을 껐어요. 근데 불을 딸깍하고 딱 끄는 순간 제가 너무 놀라서 저도 막 소리를 그냥 질렀어요. 그 자리에서. 네. 막 소리 지르면서 바닥에 그냥 팍 앉은 거예요. 커튼을 치고 불을 껐더니 그 실루엣이 사람이 서 있는 실루엣인 거예요. 항아리가 있는 자리에.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방문 열고 나가서 엄마 방 가서 엄마 나 지금 항아리 있는데 커튼 실루엣이 사람 서 있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엄마가 야 거봐 그거 재수없는 물건이라니까? 그거 갖다 버려야 돼. 엄마가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당장 밖에 나가서 버릴 수는 없고 엄마 방에서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이제 항아리를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엄마 방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해 뜨자마자 아파트 분리수거하는 옆에다가 가져다 놓으려고 항아리 갖고 가니까 경비 아저씨가 그거 버리는 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아저씨 이거 버릴 건데 어디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냥 저기 화분 같은 거 버리는 옆에다가 두래요. 그래서 제가 딱지 안 붙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경비 아저씨가 보시더니 항아리가 멀쩡한데 왜 버리니요? 그래서 차마 그 얘기는 못하겠고 혹시 얘기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아서 그렇지. 그냥 너무 크고 짐 같아서 짐스러워서 그냥 버리려고요. 그랬더니 그럼 그냥 두고 가래요. 그래서 그냥 두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엄마 나 항아리 거기 경비 아저씨가 두라는 데다가 두고 왔어. 그랬더니 엄마가 잘했다. 그런 건 함부로 주워오는 거 아니야.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 전차주가 괜히 그 항아리를 가지거나 뭐 처리하라고 했겠니? 막 이러시면서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 버리자마자 강아지도 하나도 안 짖고 너무 다시 얌전한 강아지로 돌아오고. 가만히 앉아서 간식 뜯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버리길 잘했다. 아까워도 그렇게 시달릴 순 없지. 이 생각을 하고 이제 그날 저녁에 푹 잠을 잤어요. 자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현관문 옆에 그 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아니 이게 왜 여기 있어?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항아리를 가지고
경비 아저씨한테 갔어요. 아저씨, 이거 제가 어제 버린 건데, 이거 저희 집 문 앞에 있었다고. 저희 집이 그때 1층 살았을 때였거든요. 예. 그래서 아저씨가 이제 제가 왔다 갔다 인사도 잘하고 하니까 제가 누군지를 아세요. 그러니까 그 경비 아저씨가 하시는 말이, 아니, 새벽중에 아가씨가 와가지고 그 항아리 찾으면서 다시 찾아서 갖다 놔달라고 그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뭐야? 그래서 아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저 새벽에 나간 적이 아예 없어요. 그랬더니 아유, 아가씨 내가 1, 2년 봐 내가 아가씨 얼굴을 아는데 아가씨가 와서 찾았잖아, 그 항아리. 그래서 내가 갖다 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아니라고. 저 진짜 새벽에 나간 적도 없고 다시 갖다 달라 한 적도 없다고 그랬더니 막 경비 아저씨가 약간 짜증을 내시면서 아니 뭐 똥개 훈련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랬다 저랬다 저한테 막 좀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라도 저랑 비슷한 사람이 와서 항아리 갖다 달라고 하거든 절대 우리 집 앞에 놓지 말라고, 저 이거 버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신신당부하고 그날 이제 출근을 했다가 집에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엄마 오늘 아침에 나 출근하는데 문 앞에 항아리 있었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너무 찜찜해도 너무 찜찜하다고 그러시면서, 저희 이제 엄마는 기독교시거든요. 그러면서 막 진짜 막 너무 찜찜하다고 그러시면서 괜히 막 성경책 한번 보시고 막 이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도 뭐 항아리는 집안에 없으니까 저녁에 이제 엄마랑 수다 떨다가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이제 하기 위해서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항아리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와, 미쳤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항아리를 들고 씩씩거리면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아저씨 그러면서 경비실 문을 막 두들겼더니 다른 아저씨가 나오시는데 저희 아파트가 이제 아저씨 두 분이 2인으로 교대하시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다른 아저씨가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 이거 혹시 항아리 이거 그 앞에 계시던 그 아저씨가 혹시 이거 갖다 놔달라고 하신 거예요? 이거 저희 집 앞에 또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 아가씨가 새벽에 와가지고 자기가 항아리 버렸는데 찾아달라고 그랬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항아리 맨 처음에 버릴 때 있던 경비 아저씨는 제가 버렸으니까 누가 버린지 아는데 바뀌신 경비 아저씨는 누가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경비 아저씨 말로는 새벽에 제가 왔대요. 그분도 이제 제 얼굴 알고 계시니까 아니 1층 아가씨가 와서 큰 달 항아리 버렸는데 그거 찾아서 문 앞에 좀 갖다 달라고 했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 아니라고요. 저 새벽에 나가지도 않았고 갖다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제가 막 이랬더니 아니 분명히 아가씨가 맞았는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네, 그래서 네. 저 아니고 착각하신 것 같다고, 이거 저희가 버린 거 맞긴 한데 갖다 달라고 한 적 없다고, 그냥 폐기시켜달라고 버려달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출근을 하고 집에 딱 왔는데 그 항아리가 거실에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는데 근데 아빠가 그 항아리를 막 마른 걸레로 막 안 돼. 닦고 계신 거예요. 오. 저희 아빠가 출장을 갔다가 들어오시는 길에 경비실을 이렇게 지나서 들어오시는데 그걸 누가 버려놨더래요. 근데 항아리가 이가 하나도 나간 데가 없이 너무 깨끗하고 빛이 나서 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난리를 치면서 아빠 그게 무슨 항아리인지 아냐고, 엄마랑 나랑 그 항아리 놓고 나서 귀신 봤다고 막 이러면서 그거 당장 버려야 된다고 막 이랬더니 아빠가 너 이 항아리 무슨 항아리인지 아냐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그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인지 어떻게 알아? 내가 막 이랬거든요.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큰 달 항아리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이래요. 300에서 500만 원이래요. 저희 아버지가 도자기 이런 거를 조금 보실 줄 아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게 그냥 딱 있는데 이거 그 심지어 누가 버렸는데 그 네가 뭐 버렸니? 그러면서
야, 너는 진짜 돈이 뭐 썩어나니 막 이래 가시면서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이게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 캔디도 막 짚고 엄마도 여자 웅크리고 있는 거 봤다 그러고 나도 진짜 실루엣을 봤어. 항아리가 있는 자리에 사람이 서 있었다고 내가 막 그랬더니 아빠가 이거 아빠가 팔 테니까 우선 하루만 집에 두재요. 다음날 가져가서 판다고. 그래서 이야. 하루도 싫다고. 그래서 아빠랑 실랑이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딱 이제 일 갔다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막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막 힘을 보태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항아리를 버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이제 출장 겸 출근을 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엄마 그러면 내가 내일 조금 멀리 출장을 가니까 출장 가서 멀리 버리고 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 트렁크에 싣고 출근을 하고 이제 출장지에 가서 일을 보고 일찍 끝났어요. 한 3시에서 4시쯤? 근데 제가 이제 출장 간 지역이 청양이었거든요. 그래서 청양에 보면 이제 칠갑산 근처에 업체에 방문할 일이 있어서 방문했다가 칠갑산을 보니까 장승공원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장승공원 뒷산이 좀 낮은 산이 이렇게 언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묻으면 되겠다. 그냥 버리면 다른 사람이 또 가져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그냥 좀 땅을 파고 묻자 싶어가지고 그냥 땅을 파가지고 묻었어요, 항아리를. 근데 이제 항아리가 크기가 있으니까 땅을 좀 크게 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차에 모종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파려니까 한참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종삽으로 파가지고 항아리 묶고 그리고 흙 덮는 거는 파는 거보다는 금방이잖아요. 그래서 흙 얼른 덮어서 다지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해가 이제 거의 기우는 거예요. 근데 산은 원래 해가 더 빨리 지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려가야겠다 그러고 막 정신없이 차 있는 데로 와서 차 타고 막 정신없이 이제 칠갑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정말 그 해가 지는 게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기분으로는 정말 5분 만에 그냥 새카매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길은 어둡고 막 내려가도 산은 막 굽이굽이 계속 산길이고 산을 못 벗어나는 기분이 막 들기 시작할 때쯤에 갑자기 트렁크에서 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내가 잘못 들었겠지? 그런 생각으로 잘못 들었겠지 이러면서 아닐 거야 이러면서 산길을 내려가는데 산길이 굽이굽이니까 핸들을 많이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핸들을 꺾을 때마다 트렁크에서 쿵 반대로 꺾을 때 또 쿵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정확히.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근데 당장 그 어두운 산길에서 차를 세우고 트렁크를 확인할 자신은 없고 너무 무서운 그 공포감에 그냥 그대로 집까지 왔어요. 소리가 나는데도 중간에 차는 못 세우고. 그래서 집에 도착해서 트렁크를 딱 열었는데 다랑아리가 있는 거예요. 멀쩡하게? 네, 너무 멀쩡하게. 흙이 하나도 안 묻어있고 분명히 흙에다 묻었는데 이쯤 되니까 이거는 묻는 걸로도 안 되고 버리는 걸로도 안 되면 항아리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건 깨야겠다. 깨부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항아리를 보는 순간 약간 이성을 잃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묻고 왔는데 멀쩡하게 트렁크에 있으니까 반쯤 제가 막 정신을 놓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집에 망치가 있었거든요. 망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깨야겠다 해서 항아리랑 망치를 들고 놀이터 옆에 공터가 조그만하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터에다가 항아리 딱 내려놓고 깨려고 망치를 확 들었는데 거기 이제 공원에서 사람들이 뭐 조금 있었거든요. 애기 엄마도 있고 막 강아지 산책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눈에 안 들어오고 우선 항아리를 깨야겠다 싶어서 망치를 딱 드는 순간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러면서 순간 멈칫했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급하게 오더니 제 손에 망치 들고 있는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러시냐고.
제가 막 정색하면서 왜 그러시냐고 막 그랬더니 저보고 막 욕을 하면서 젊은 분이 제정신이냐고 막 이러시면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저 이거 항아리 지금 깨야 된다고 저 좀 급하니까 손 좀 놔달라고 저 이거 지금 빨리 깨야 된다고 깨고 나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 이거 지금 빨리 깨야 돼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가씨는 저게 항아리로 보이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 항아리 깨야 돼요. 그러면서 항아리 딱 쳐다봤는데 제가 항아리 깨려고 망치를 들었잖아요. 항아리가 아니라 우리 집 캔디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캔디야 네가 왜 여기 있어? 그러면서 다리가 진짜 힘이 너무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캔디를 그냥 끌어안고 막 울었어요. 너무 미안하고 진짜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 그 순간에 막. 그리고 뒤에 사람들이 저 여자 미쳤나 봐 막 이런 소리도 막 들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왜 비명을 질렀는지 알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이러면서 아저씨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정신 나가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개를 잡으려고 한다고 막 욕을 하시는데 눈물만 막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항아리를 깨도 제정신으로 내가 깬 게 항아리가 맞는지 아닐지 이게 막 현실인지 아닌지 내가 약간 목류병이 있나 기면증이 있나 막 별의별 생각을 해가면서 네. 항아리를 깨도 제정신으로 제대로 깰지 못 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강아지만 안고 막 집으로 들어갔어요. 울면서. 그랬더니 엄마가 왜 그러냐고 그래서 제가 막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 너 지금 그 항아리 어딨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내가 깨려고 했던 게 캔디였으니까 트렁크에 그대로 있지 않을까? 막 울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가 보고 오시겠대요. 네가 본 게 네가 너무 예민해서 항아리가 없는데 항아리를 봤다고 착각할 수도 있어. 네가 지금 너무 예민하고 그것 때문에 잠도 제대로 못 잤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그럼 엄마가 나가서 한 번만 트렁크 봐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가 트렁크 본다고 하고 나갔어요. 근데 엄마가 진짜 한 3분도 안 돼서 저희 집이 1층이니까 문 열고 금방 나가면 앞에 차가 있었거든요. 막 뛰어들어오면서 야 항아리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 그럼 어떡해 그랬더니 엄마가 내가 진짜 기독교라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이건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무당집을 가자는 거예요. 엄마도 이게 너무 이상한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지. 또 엄마가 그 항아리를 가지고 온 날부터 밤새 기도를 하셨는데 결국에는 항아리가 제 트렁크에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아리를 가지고 다음날 날 밝자마자 토요일이었거든요. 무당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이제 큰 항아리를 안고 들어오니까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뭐를 사온 거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거 산 거 아니라고 차 살 때 트렁크에 있던 거라고 하니까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그 항아리 막 보더니 아마 전차주는 이 항아리가 뭔지 알았을 거래요. 그래서 고의적으로 차 팔 때 항아리를 넣어서 끼워서 판 것처럼 한 거래요. 원래 이렇게 귀신 붙고 이런 것들은 그냥 어디에다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대가를 주고 사고 팔고 해야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 팔 때 그냥 그 항아리를 같이 판 거였어요. 그 전주인은. 그러니까 제가 다시 돌려준다고 했을 때 알아서 하라고 자기는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이 항아리는 도대체 뭐냐고 그랬더니 그 점쟁이가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는데 좀 예전에는 예쁜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요즘은 염료 이런 게 많이 발달을 했는데 예전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항아리를 빚을 때 사람 뼈를 갈아서 만든 항아리가 있었대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도 아직도 뭐 본차이나 이렇게 파는 그릇들이 있는데 그 본이 뼈본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이제 실제로 사람 뼈는 아니고 뭐 동물 뼈를 사용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게 유래됐던 거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사람 뼈도 사용을 해서 항아리를 종종 만들었는데 아이의 뼈는 너무 연해서 항아리 성형이 잘 안 되고 중간에 가마에서 굽다 보면 잘 터진대요. 그리고 노인의 뼈는 색이 어둡대요. 그래가지고 노인의 뼈는 사용을 안 하고 남자의 뼈도 약간 색이 예쁘지 않아서 주로 젊은 여자의 뼈를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뼈색이 어둡게 변하기 때문에 잔인하게 산채로 뼈를 꺼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오, 옛날에는. 이제 미쳤다. 그 점쟁이가 해준 얘기예요. 무당이. 그래서 그 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이 항아리 자체가 그 귀신이래요. 그 자체가. 귀물이구나. 그러니까 산채로 뼈를 뺐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어요. 그래서 이게 원한이 너무 깊어가지고 죄를 지낸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천도도 못한대요. 근데 이대로 두면 제가 겪은 것처럼 피해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항아리 제가 깨려고 했는데 깨부시면 안 돼요? 물어봤더니 저보고 큰일 날 소리 한다고. 이런 항아리 깨면 그 안에 있던 귀신이 어디에 가겠냐고 깬 저한테 들어온다는 거예요. 와. 깼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저보고.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뻔했다고. 그래서 절대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절대 깨는 거 아니라고 하시면서 이런 경우에는 영원히 잠들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인. 제가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영원히 잠들게 어떻게 하나요? 물어봤더니 그 무당이 하시는 말씀이 수장이 제일 좋대요. 그래서 수장이요? 그랬더니 물에다가 이렇게 잠기게 해서 깊은 데다가 빠뜨리는 건데 이게 혹여나 잘못 풀리면 물귀신이 될 수도 있대요. 그래서 조건이 되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선 흐르는 물이면 안 되고요. 고여있는 물이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이 발길이 웬만해서는 닿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물빛이 녹색이나 파란색이면 안 되고 오. 검은색이어야 된대요. 그래서 물 깊은 곳까지 해가 잘 닿지 않는 그런 저수지에다가 수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면서 수장을 할 때를 몇 군데를 찝어줄 테니까 그 항아리 안에다가 채울 것들을 주면 그걸 채우고 안에다 돌이나 흙을 넣어가지고 무겁게 한 다음에 빠뜨리래요. 근데 사실 제가 저수지 한가운데 뭘 타고 가서 빠뜨리겠어요. 그렇지.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진짜 1년도 안 돼서 살목지 일이 그렇지. 있었던 때였거든요. 트라우마가 있지. 그래서 저는 저수지 가는 게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는 저수지 근처도 가기 싫다고 저는 못 간다고 그리고 저수지 한가운데 무슨 수로 가서 빠뜨리냐고 저는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그 무당분이 본인이 해줄 테니까 그 항아리를 자기가 사는 걸로 하겠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은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무당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300만 원을 무당한테 주고 받고 다시 줬어요. 이렇게 네. 거래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무당이 일 처리해 주시기로 한 300만 원이랑 항아리를 그냥 팔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 항아리가 다시 저희 집에 나타나진 않았어요. 오, 그대로. 네,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밤에 제가 무슨 소리 때문에 깼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소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죽여볼까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앞에가 주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원한이 너무 깊어서 죽여버릴 거야 계속 이 소리를 했던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계속. 네. 와, 이거 미쳤다. 아니, 디반체리님이 계속 홀리신 거네, 이게.
그죠? 네, 네. 그럼 잠깐만. 그 경비 아저씨의 말이 맞았던 거네요? 네, 그쵸. 계속 들고 온 거네? 네. 이야. 그리고 이거는 진짜 귀물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게 그 항아리 파는 사람도 홀려, 아버님도 홀려, 어머님도 홀려, 그냥 보는 사람마다 다 홀리네요, 그거. 네, 근데 그 항아리가 진짜 막 정말 속에 LED 막 등 해가지고 켜놓은 것처럼 진짜 막 반짝반짝 오. 빛이 나는 것처럼 엄청 환하고 예쁘게 보여요. 그래서 네. 딱 보면 진짜 욕심이 나는 그러니까. 그런 항아리예요. 네.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항아리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항아리에 욕심을 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 나이 때는. 그쵸. 네, 그쵸. 근데 욕심이 나고 집안에 드리고 싶고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와, 진짜 미쳤다, 이 얘기. 그래도 정말 다행인 거는 그 무당분이 처리를 해줬다는 거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된지 네. 모르겠지만. 네, 모르겠지만 안 음. 나타나니까 잘 처리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뼈로 빚은 항아리지만 그것도 젊은 여자의 뼈로 만들었던 이유도 소름 끼치네요. 네. 아이의 뼈는 뭐 이렇고 노인의 뼈, 남자의 뼈는 이러니까 젊은 여자의 뼈로 만들어야 됐다. 이런 거 자체가. 네. 너무 와. 잔인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어요. 물건에 홀리면 답은 없다 그랬어요. 아. 네, 그래서 집안에 엄청나게 물건 주워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네. 정신적으로도 어떤 병명이 있긴 하지만 그 물건에 홀려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는 않았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까 네. 정말 물건 집안에 들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분이 왜 괜히 그걸 트렁크에 넣어서 팔았을까, 그것도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네, 맞아요. 예. 야, 오늘 디반체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정신 못 차리다가 또 마지막에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이야기 듣다가 중간중간마다 그 답답해, 답답했어 뭐 이러신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분 이야기는 끝까지 다 들어야 되고요. 끝까지 다 들으면 왜 그랬을지 그런 이유들이 다 나와요. 이분 이야기는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끝까지 듣고 채팅을 써야 된다, 댓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물건, 특히나 귀신 들린 귀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는 댄니 쏜나 오렌지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예요. 네, 오늘 처음 참여를 해주시지만 이분께서는 이제 무속인 분들이 막 구슬할 때 옆에서 장구를 치시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직업을 현직으로 하고 계신 분이고 정말 또 이상한 영상과 함께 같이 제보를 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봤을 때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그런 영상이기도 했고요.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정말 또 크게 다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어떤 이야기길래 또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렌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댄니 쏜나 오렌지. 이름이 좀 예. 길긴 하지만 그래서 오렌지님이라고는 할게요. 예. 네. 자, 오렌지님께서 오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정확히 지금 현직이 어떤 직인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설명 한 번만 간단하게 가능하실까요? 직업이요? 네. 저는 악사라고 합니다. 악사. 악사. 그리고 무속인들이 이제 구슬할 때 뒤에서 이제 악을 담당하고 있죠. 음악, 장구 치고 네. 피리도 불고, 그리고 여러 집을 다니니까 여러 가지를 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조언도 같이 해주고 그런 직업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 악사를 하시는 분들도 좀 그런 네네. 신기가 있던 분이라든지 좀 그런 쪽으로 느끼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그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맞아요. 예. 네. 옛날에는 저는 이제 이북굿이에요. 황해도굿. 황해도에서 이제 행해지는 굿인데요. 네. 6.25 때 이제 피난 온 할머니들이 계시면서 이제 이남 쪽에도 이제 많이 퍼지게 됐죠. 저희는 징장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장구 치는 사람들은 무당이 돼야 되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무당이 못 된 사람들은 장구를 이제 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무당집에서 가정부처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무당은 그 장구 치는 사람의 한 달 생활을 책임졌고요. 그렇게 이제 무당이 돼야 되는데 무당이 못 된 사람들,
그렇게 알겠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많이 틀려요. 지금. 그렇죠. 지금은 좀 달라졌을 네. 수도 있겠지만 원래는 그랬다. 네, 원래는 그랬습니다. 예.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길래 저에게 또 제보해주신 영상까지도 함께 있는데 그럼 바로 네.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오렌지입니다. 작년 한 1년 반 정도 된 일이에요. 제가 달에 구슬하러 보통 한 15개 아니면 20개, 많게는 뭐 25개씩도 이제 한 달에 이제 구슬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구슬 이제 하게 되는데 뭐 제숫굿도 하고 뭐 병굿도 하고 뭐 관제굿부터 뭐 내림굿은 당연히 할 것이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굉장히 좀 들어가기 꺼려하는 굿이 있어요. 태송굿이에요, 태송굿. 태송굿이라면은 무당을 그만둔다고 신한테 고하는 굿이에요. 이제 태송굿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노인네들 70 중반부터 90 이상 되시는 분까지 보통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굿도 못하고 힘이 들어갖고 못하겠다 해서 신들한테 고하는 태송굿이에요. 그럼 그런 굿들은 굉장히 이제 축제 같은 분위기예요. 한 50년, 60년씩 무당 생활을 하다가 이때까지 나 이렇게 먹고 살게 해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축제 같은 분위기인데 굉장히 저희가 꺼려하는 곳이 젊은 사람들 퇴성굿입니다. 오? 젊은 사람들이 퇴성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신을 잘못 받은 거죠. 간혹 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지만 네. 금리적인 목적 때문에 안 좋은 사람들요. 모든 직업에는 좋은 사람도 있고 안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근데 안 좋은 무당들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이 돈으로 보고 자기 이득을 취하기 위해 가지고 내림을 받지 않아도 될 사람을 신내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가지고 이제 무당 생활을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 이제 퇴송굿을 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들 뭐 적게는 20대부터 30대, 40대, 뭐 50대도 있고요. 그중에 작년 초에 있었던 일인데 27살이었어요. 그 여자분께서 무당을 하다가 한 2, 3년 정도 무당을 안 했어요. 그냥 신당만 꾸려놓고 손님도 안 보고 점사도 안 보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그냥 놀러 다니고 하면서 신의 벌전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퇴송을 하겠다고 자기는 무당은 하기 싫으니 신을 띄워주라고 다시 계신 곳으로 보내달라는 퇴송굿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런 곳은 사실 굉장히 슬프거든요. 저희가 들어가 봐도 안타깝기도 안타깝고 인간이 오라고 청했다가 인간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가 없으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또 어떻게 했냐고요. 우리 무당들 말에서 무당 있고 신 있지 신 있고 무당이냐 이런 말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상 뭐 기브앤테이크의 관계로 봤을 때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무당들이 불러들인 신을 무당들이 하기 싫다고 보내잖아요. 굉장히 슬픈 일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 굿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예요. 굿을 하는데 정말 슬펐어요. 그는 화를 내시는 신도 있었고 우시는 신도 있었고 달래 보는 신도 있었고요. 이렇게 이제 굿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일 슬펐던 거는 동자들, 애기들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서 자기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만 있을 테니까 쫓아보내지 말라고 자기 갈 데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신의 무구들이 있잖아요. 네. 뭐 부채도 있을 것이며 칼도 있을 것, 방울도 있을 것이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 물건들 있잖아요. 애기들 신발부터 해가지고 네. 장난감들 그거를 막 챙기면서 가지고 집에 가자면서 막 우는 거예요. 되게 슬펐어요. 그렇게 이제 굿을 진행하는데 굿에는 순서가 있어요. 순서. 네네. 그냥 뭐 저희가 말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산천거리, 뭐 초가문거리, 칠성거리, 군웅거리 뭐 이런 순서가 있어요. 네. 딱딱딱딱 그 순서대로 하면서 거기에 맞는 신들을 불러가지고 일을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군웅거리라는 게 있어요. 해독굿, 이북굿만의 특징인데요. 전 세계에 있는 무속을 행하시는 분들, 뭐 일본에서는
음양사라고도 하고요. 네. 아니면 뭐 점성술가라고 해가지고 미국이나 뭐 다른 쪽에도 있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재물이에요. 재물. 옛날에는 짐승도 제물로 바치고, 옛날에 보면은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사람도 제물로 바치고 했던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 제물들이 공통점인데, 이 군웅거리라는 거리에서 이 제물을 바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돼지를 바치면서 한 맺힌 귀신들, 원 맺힌 귀신들을 풀어나가게 돼요. 피를 봐요, 저희가. 그래갖고 네네. 지금은 산돼지를 잡는 게 아니고 옛날엔 산돼지를 잡았어요. 지금 이제 죽은 돼지에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군웅굿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군웅굿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한 굿이라고 봐도 돼요. 한이 맺혀 있고 원이 맺혀 있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뭐를 할지 모르거든요. 굿을 하고 있는 무당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물에 뛰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부들부들 떨기도 하고 막 숨 넘어갈 것 같이 그러기도 하고, 갑자기 일촉즉발적인 상황들이 막 펼쳐지는 곳인데요. 이제 퇴송굿이잖아요. 이 신들도 악이 바칠 대로 바쳤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긴장을 하고 구청에 들어가는데, 그 영상 보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이게 그래서 일어난 거구나. 예. 그건 따로 공간에서 굿을 하게 되거든요. 굿방이 아니라 밖에 나와서 이제 따로 만들어진 공간이에요. 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청소를 못하니까 따로 만들어 놓은 곳이에요. 일단 영상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 예. 나눠보죠. 자, 한창 굿이 진행되고 있는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영상은. 그리고 네네. 여러분들이 봐주실 때는 오른쪽에 장구 치시는 오렌지님 위에 있는 창문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저 창문이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거지만 문이 혼자 열려요. 오렌지님, 일단은 영상은 보긴 봤는데, 네네. 아니 이때 일단은 크게 다치셨나요? 제가 봤을 땐 유리가 아, 머리에 예. 깨진 거면 예, 덮쳤죠. 피를 안 볼 수가 없는데. 뭐 다행히 그 이중창인데 하나가 깨지고 하나가 딱 머리에 받치는 순간 옆에 있는 우리 징삼촌이라고 해요. 예. 동생인데 그 친구가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유리가 깨지긴 깨졌는데 덮어쓰기만 덮어쓰고 다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다행이다. 오. 예. 그 이제 군웅굿을 하다가 중간에 그렇게 이제 창문이 떨어진 거예요. 네. 열심히 장구를 치고 막 굿을 진행하는데 갑자기 위에서 뭐가 퍽 덮쳐가지고 굿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제가 뒤에 창문을 열었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굿을 의뢰하시는 분들한테 그 영상을 줘요. 주면서 이 사람들이 굿을 하면서 너무 여러 가지 말들을 듣기 때문에 다 기억 못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해서 항상 드리고 있어요. 네. 다시 집에 가서 돌려보면서 본인이 지켜야 될 내용들, 그리고 알아야 될 내용들이 뭔지 다시 한번 보시라고. 그리고 항상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영상이 남은 거예요. 창문이 열린 줄도 몰랐어요. 모르고 그냥 그렇게 굿이 잠시 중단이 됐다가 제가 이제 창문 열고 뒤에 산을 보면서 막 욕짓거리를 막 했어요. 알아붙지 말고 괴롭히지 말라고. 인간들이 여기 계신 당신네들 풀어주려고, 원미친거 한미친거 풀어주려고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징장고 쳐가면서 굿하고 하는데 애쓰고 있는데 입 차려놓고 왜 해꼬지를 하냐고 하면서 이제 그래놓고 소리를 막 질렀어요. 네. 소리를 막 지르고 나서, 왜냐면 굿을 하는 중간에 그랬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나쁜 게 묻어들어서 그랬나 싶어갖고 일단은 큰 소리를 지르고 봐요. 지르면서 가라고. 이게 진짜 귀신 탓인지 아니면은 뭔가 다른 물리적인 탓인지, 뭐 다른 물리적인 탓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희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먼저 내보내요. 그렇게 이제 군웅굿을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렇게 군웅굿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신들과 대화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얼레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따라 들어오는 귀신들도 있기 때문에 그 귀신들은 윽박질러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일단 대화를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많이 달래가지고 보내는 편이에요. 그러고 나가 군웅굿이 끝나고 나가지고 보통 이제 군웅굿이 끝나면 저희가 점심을 먹어요. 밥을 먹고 나가지고 밑에 있던 제자한테, 야 아까 그 촬영한 거 있지,
그거 좀 줘봐라. 한번 보자.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유리가 떨어지냐. 한번 보자. 받았는데 본 거예요. 네. 창문이 열리는 걸 본 거예요. 오. 그리고 그 창문이 떨어지는데 그게 샌드위치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그게 판넬로 만들어진 건물에다가 주인이 바뀌면서 새로 공사를 한 지 3개월도 안 된 곳이에요. 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 건물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장구 소리 때문에 이 큰 창문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 엄청나게 큰 무거운 건데 문이 열리는데 영상으로 봤을 때 저도 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네. 거기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뒤쪽은 들어갈 일도 없고 들어가려면 뭐 뒤로 돌아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들어갈 이유가 없는 곳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저거 네, 누가 열었다고 치더라도 저거 떨어져서 머리 맞는 거 자체가 그렇게 그쵸. 누가 할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 창틀에서 창문이 떨어지게 하려면 창문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 떨어질 수가 없는 건데 그걸 보면서도 야 그때 구청 안에 이제 그 굿을 진행하는 대장무당이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앞으로는 회송굿 할 때 나 부르지 마라. 예. 나 이런 험한 꼴 보고 두 번 다시는 태송굿 안 하고 싶다. 더군다나 나이 든 양반도 아니고 이런 젊은 27짜리 태송굿은 진짜 안 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날 이제 태송굿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제가 한 방 맞았죠. 그리고 네. 이제 아무 죄도 없는 굿당 사장님께서 갈비 세트를 미안하다고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래갖고 아니 그래도 그렇게 진짜- 신이 무섭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치지 않은 것만으로도 일단 천만다행이지만 네, 네. 이 현상은 네, 네. 정말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원본을 네. 봤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네. 네, 지금 옆에 계신 분들 뭐 다 얼굴이 나온 영상을 저는 본 건데 그분들이 네네. 저 문이 열릴 때는 저걸 못 봤어요. 근데 떨어지고 네네. 머리에 부딪힐 때 다들 놀라시는 그 장면까지는 찍혔거든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열리는 걸 아무도 맞습니다. 몰랐어요. 제가 봤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예. 그렇죠. 와, 예, 그렇게 이런 일이 신이 있구나. 무섭더라고. 신이 너하니까 그렇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그러고 나서 잘 해결은 된 건가요? 네, 뭐 그 이후에 그냥 일반인으로 살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그 신들은 또 떠다니시다가 또 무당이 될 만한 그릇이 되시는 분께 또 내려가시겠죠. 외엄성수라고 해가지고 내 조상신이 아닌 전혀 다른 집안의 신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렇게 외엄성수라고 허공성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렌지님께서 이 직업을 하기 전까지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 이 직업을 하게 됐는지도 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고 혹시 네. 뭐 간단하게 네.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본인의 이야기가? 사실 저는 9살 때부터 국악을 했어요. 국악인이에요, 예전에는. 네네. 국악을 하다가 예전에 벌써 한 17년, 18년쯤 됐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떻게 연이 돼가지고 구청에 아르바이트로 다니다가 이 장구 소리를 들었는데 황해덕굿이라는 곳을 이제 일을 들어가가지고 장구 소리를 들었는데 그 장구 소리에 매료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하던 전공악기를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장구를 치러 와가지고 장구 소리만 들으면은 무당이 신이 올라가지고 막 춤을 추면은 저도 같이 오르는 거예요. 오. 그러면서 같이 막 머리를 털기 시작하고 저도 같이 장구를 추면서 춤을 추기 시작해요. 갑자기 네. 같이 무당이 오르면 저도 같이 올라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지 마라, 너 그러다가 너도 같이 신 오른다, 무당 된다, 뭐 그런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아예 전혀 연관성 없는 상태로 들어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 여러 가지 특별한 것도 많이 봤죠. 근데 네. 저희가 굉장히 뭐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서 보였던 것들, 그리고 잠시 잠깐 1초, 2초 그렇게 들렸던 것들, 무슨 소리인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들리고 그런 것들은 많은데 이야기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는 몇 가지 없어요. 저희도 네네. 특별하게 그렇게 막 이야기가 이어져서 들어오는 거는 많이 겪어보진 못했지만 저도 보이고 듣기고 하는 건 있죠. 네. 그러면 궁금한 게 네. 일단은 뭐 굿이라는 거를 뭐 좋은 쪽의 굿도 있겠지만 지금처럼 네네. 위험한 뭐 퇴손굿도 있었을 것이고
혹은 네네. 빙의된 분들의 퇴마 의식 같은 것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굉장히 많죠. 그때는 좀 많이 위험한가 어떤지 좀 궁금하긴 해요. 테마꽃을 할 때는요, 무당 분들마다 방법이 굉장히 다 틀려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테마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사람은 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때는 테마꽃은 무당이 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신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뭔가를 빼내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충분히 저희가 제압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물론 혼자서는 안 돼요. 2명, 3명이 달라붙어가지고 팔다리 움켜 잡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크게 그런 곳에서는 위험한 건 없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부분에서든. 예. 근데 저희 그렇습니다. 또 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귀신이 진짜 있어? 혹은 귀신이 네. 사람한테 들어가서 그런 행동을 취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정신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근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렌지님은 많이 보셨겠지만. 귀신은 존재하죠. 네, 존재합니다. 네네. 물론 제가 직접적으로 두 눈으로 본 적 없고요. 그럼 뭐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그 귀신은 제가 이제 여태까지 겪었던 일들의 데이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봤을 때 귀신은 틀림없이 존재를 해요. 네. 그 귀신이 악한 귀신이 됐을 수 있고, 선한 귀신들, 그리고 힘 있는 귀신들은 신이라고 칭해갖고 저희가 모셔주죠. 그 악한 귀신들이 몸에 해코지를 하게 되면은 병이라든지 네. 다친다든지 보통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길 가다가 뜬금없이 그냥 뭐 넘어졌는데 팔이나 까지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막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줄초상이라고 하죠. 줄초상 사람들은 보통. 어떤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안에서 어떠한 이제 뭐 49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진옥입구 그런 굿 행위들, 풀어주는 행위들을 안 했을 때 안 좋은 경우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 있죠. 보통 이제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경우가 많죠. 안 좋은 귀신들이 들렸을 때는. 그래서 풀어줘야 돼요, 귀신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네. 존재를 인정을 하다 보면 네.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부정탄다. 혹은 맞죠. 예. 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맞아요. 것도 예. 확실히 있겠네요. 말 조심해야 되는 거. 말 조심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이게 귀신들은 제가 뜬금없이 뱉은 말에도 귀신들이 달라붙을 수가 있어요. 예. 물건을 하나 잘못 샀을 때도 달라붙을 수가 있고, 뭐 화분이라든지 어디든 다 달라붙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무당이 공수를 냈는데 집에 화분 새로 들어온 거 있냐고 없냐고, 있다고, 그거 당장 갖다 내버려라, 그러면 좋아질 거다 해가지고 정말 그 어떤 일이 해결된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귀신보다도 이제 더 신기한 거는 신들이죠. 신들. 대접받고 나서 네.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 그 신들의 가장 신기하죠. 뭐 안 팔린 지 5년 6년 된 땅, 누구도 안 살 것 같은 그런 그린벨트 묶인 나대지 같은 땅도 갑자기 부다고 나가지고 한 달도 안 돼가 팔려버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집도 팔려버리고, 아니면 이제 나이 50 넘게 먹은 사람이 좀 어떻게 100년 내로 하게끔 짝좀 만나게 주라고 구슬을 했는데 내년에 결혼식 올린다는 소식이 듣기도 하고요. 신기한 일들이 많네. 그리고 이제 삼신굿도 어떻게 보면 제일 신기하죠. 애가 안 들어선지 굉장히 오래된 40대 넘으신 여성분들 이제 삼신굿 하러 와가지고 갑자기 몇 달 뒤에 아기 가졌다는 소리도 듣게 되고, 솔직히 저희는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죠. 그렇죠. 좋은 쪽으로. 예. 네. 예. 그런 점이 제일 신기해요. 저희가 이제 어떠한 굿을 하든지 귀신은 다 몰아내기 때문에 네. 딱히 빙의굿이라고 안 해도 저희는 어떤 일을 좋아지게 만들려면은 나쁜 것부터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귀신부터 걷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신은 당연히 걷어내는 거라고 저희는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제일 신기한 거는 신이죠. 신. 그러면 또 네. 이게 현직에 계시다 보니까 모든 걸 다 말씀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은 다 알겠는데, 정말 네네네. 좋으신, 정말 열심히 하시는 무당분들도 계시지만, 야, 네네. 진짜 이거는 같은 뭔가 이런 직종에 있더라도 너무 사악한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도 드시겠네요. 네. 있죠. 그래갖고 뭐 저도
일 중간에 짐 싸서 집에 온 적도 있고요. 아, 뭐 1년씩 다니던 집인데 대놓고 다음번부터 나 안 올 거니까 전화하지 마라 그러면서 온 적도 있고 그런 적도 있죠. 예, 안 좋은 분들 야, 있습니다. 되게 뭔가 말씀을 아끼는 거는 확실히 느껴지지만 그래도 네. 정말 듣기 힘든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무당분들의 입장에서 듣는 거는 많았어요. 근데 악사분의 이야기를 듣는 거는 드물었단 말이죠. 잘 없죠.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발언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네. 네. 저도 오늘 실수한 거 없어야 되는데 아마 보시는 분도 있으실 건데 아시는 네. 분도 있으실 거고 저를. 그럴 수 있죠. 왜냐면 일단은 악사분들도 일을 하시면서 이제 무당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좀 그렇죠. 그런 예.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오늘 그렇다고 해서 막 무속을 까거나 그러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네, 좀 있는 그냥 그대로 제가 그죠, 겪었던 그죠. 일을 말씀드린 거죠. 네, 그런 거니까요. 이야기 2개 제가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꿈으로 받은 거 김해에 있는 굿당이었어요. 지금은 사라진 굿당인데 김해에 이제 도로가에 있는 굿당이었어요. 일을 하려고 저희는 이제 전날 들어가서 상을 먼저 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을 차리고 그 굿당에서 잠을 자요. 저희는 사실 이제 노후된 굿당이라서 굉장히 네. 지저분한 것도 많은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거기 잠을 자요. 이제 그날은 굿이 규모가 좀 작았어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이제 징장구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최소인은 4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은 3명이서 일을 했어요. 그 2분은 이제 부부세요. 아내분께서 무당이고 남편분께서 좀 도와주시면서 징도 치시고 이제 3명이서 일을 하게 돼가지고 또 내외가 잠을 자는데 제가 또 중간에 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옆방에 있는 빈 방에서 혼자 잠을 자게 됐어요. 자고 있는데 꿈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하는 꿈인데 예. 꿈속에서 제가 주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저 아파트 사는데 주택에 제가 살고 있었어요. 주택에 이제 제 친구하고 그냥 친한 친구하고 둘이서 뭐 얘기하고 놀고 있는데 누가 배를 누르는 거예요. 나가 보니까 애기예요.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애기인데 제가 생판 모르는 애기가 이렇게 저를 쳐다와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아저씨 배가 고픈데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근데 이제 무당밥이 벌써 16년, 17년을 먹다 보니까 그 꿈속에서도 느껴지는 게 이거 사람 아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꿈속에서도. 아, 그거 사람 아니다. 네, 이거 사람 아니다. 그래가 제가 아이고 얘야 어디서 왔니? 하면서 저 어디서 왔는데 제가 배가 고파서 그런데 밥을 좀 주시면 안 되겠냐고. 아이고 여기서 왜 밥을 달라면 어떡하냐. 너희 집 가서 밥을 먹어야지. 가거라 하면서 제가 애를 돌려 세워서 등을 밀었어요. 가거라 하면서 이제 문을 닫았어요. 그러니까 네. 애가 가면서 밥 좀 주지 배고픈데 그러면서 이제 가더라고요. 그러고 들어와가지고 친구하고 앉아 있다가 요즘에는 아무도 안 보는 VTR 있죠. 비디오. 야 우리 비디오나 한 편 빌려서 볼까. 친구가 보재요. 그리고 나갔는데 비디오를 빌려 비디오 가게를 걸어가는데 동네 골목에 우리 그 워킹데드라는 미국 드라마 아세요? 알죠, 그 좀비. 예, 좀비 나오는 네네. 거. 그 좀비 때처럼 있잖아요. 귀신들이 돌아다녀요. 줄지어서 돌아다니는데 다 귀신들이에요. 전부 다 귀신들이에요. 길가에 전부 다. 얼마나 많은지 버글버글해요. 그냥 더글더글해요. 친구하고 지나가면서 야 저기 귀신들 봐라. 눈도 마주치지 마라. 저런 거 갖다 붙으면은 답도 없다. 못 본 척하고 그대로 지나가라 하면서 그렇게 비디오 가게 가가지고 비디오를 빌려왔어요. 빌려가 네. 집에 들어오는데 저희 집이 꿈속에서 대문을 들어가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네. 그래서 좌측으로 꺾어서 한 10m 정도 걸어가면 저희 집 들어가는 현관이었는데 걸어 올라가가지고 좌측으로 딱 꺾었는데 남자의 2명이 등이 보이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얘기하면서 좀 소름이 끼치는데 남자의 등이 2명이 딱 보이더라고요. 나이가 한 많아봐야 8, 9살 그 정도 되는 남자의 2명이었어요. 2명이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제가 멈칫했어요. 꿈속에서. 저것들이 여기 왜 있지? 그러면서 제가 가서 니들 여기 왜 왔어? 그러면서 애 둘이를 돌려 세웠는데 애들이 몰골이 새카매요. 때가 막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밥도 빌어먹은 것처럼 거지 애기들 있죠. 옷도 막 지저분하고 누더기처럼 찢어진 부분도 보이고 그래요. 애들이 2명이 아까 먼저 왔던 여자애기랑 틀려요. 그래가지고 니들 여기서 뭐하니?
그러니까 얘들이 아저씨 저희가 배가 고프고 춥고 그래서 그런데 혹시 집에 들어가서 밥 좀 먹고 가면 안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애들한테 오늘 이 동네 귀신들이 전부 다 내한테서 밥 달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서 밥 달라 해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왜 여기 와서 밥 달라 그러냐고. 너희 집에 가가지고 제삿날 받아 먹으라고 가거라 하면서 도리를 돌려 세우고 보냈어요. 근데 애들이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막 이렇게 힘줘갖고 안 가려고 집에 따라 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가라고 계속 밀었어요. 여기 가거라. 여기 니들 있을 곳 아니다. 보냈어요. 보내고 나가지고 집 문을 딱 들어가는 순간 잠이 딱 깼어요. 눈을 딱 떴는데 아침이에요. 6시 반이더라고요. 딱 일어나면서 이거 꿈이 진짜 이거 왜 이러지? 야, 이 동네 귀신들이 전부 자는데 막 나한테 와 이러지? 그러면서 이제 씻고 구달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굿이 시작되고 저희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조상굿을 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조상굿 준비를 해요. 조상굿 준비를 막 하는데 애기 옷이 3벌이에요. 조상굿 하는데 조상 바구니에 애기 옷이 3벌이 들었어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큰 어른들 옷 빼놓고 제일 밑에 애기 옷이 들어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옷을 다 꺼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요. 조상굿을 하게끔 하는데 애기 옷이 3벌인데 한 벌은 여자의 옷이고 2벌이 남자의 옷이에요. 그걸 딱 보는데 갑자기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꿈속에 분명히 여자아이 하나하고 남자아이 둘이가 왔었는데 여자아이 옷 하나에 남자아이 옷이 2벌이에요. 야, 소름이 확 돋는데 뭐라고 말은 못했어요. 사람들한테 내가 어제 이런 꿈을 꿨다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 꿈 꿨다고 하면 사람들이 막 놀려요. 장구 할아버지가 이제 무당들처럼 지기도 받고 귀신도 보내 그러면서 막 놀려요. 그럼 저희는 아이고 왜 이러세요? 그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입을 다물었어요. 네. 조상굿 할 때 저 노래를 부르면서 조상굿을 하거든요. 굿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애동 초목들을 받아가라고 하면서 애기들을 옷 줘가지고 음식 줘가지고 싸서 들려보내요. 무당이 이제 그 애기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말도 안 해요. 꼭 인사를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것들이 어제 내 꿈속이었던 그것들이구나. 저 손에 속으로 생각을 하고 굿이 끝났어요. 굿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제 저희들끼리 정리해놓고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울었어요. 사실 제가 어제 이런 꿈을 꿨는데 아까 조상굿 준비하면서 옷이 3벌인 거를 보고 내가 좀 놀랬다. 예. 근데 아까 전에 옷 받아가면서 애기씨들 나한테 왜 인사를 했냐니까 뜬금없이 무당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싶었대요. 저한테 인사할 이유가 없거든요. 왜냐면 전 장구 친 사람이니까. 뜬금없이 저한테 인사가 하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사를 꾸벅하는 거예요. 그 무당도 느낀 거예요. 그 꿈속에 와가지고 이 애기들이 꿈속에 와서 저한테 이제 해코지를 한 거예요. 꿈속에 와서 저한테 해코지를 하기든 민폐를 끼친 거 이건 거예요. 이제 네. 받아 먹고 가고 싶은데 저한테 온 거예요. 저한테 와가지고 자기들 좀 챙겨주라고. 귀신들은 급하거든요. 받아 먹을 조상 귀신들은 급해요. 왜냐면 이제 증조 때 위로는 저희들이 뭐 할아버지 할머니 때 위로는 솔직히 저희 제사 안 지내잖아요. 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배고파 있고 받고 싶어 하고. 그런데 못 챙겨주는 조상들은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꿈속에 와가지고 좀 자기 좀 제발 챙겨주라고 그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안 챙겨주고 보냈는데도 저한테 민폐를 끼쳤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가 그렇게 무당이 저한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뜬금없이 그 무당 저한테 인사할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제 꿈속에 애기 귀신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또 밥 달라 한 적도 있고 크게 뭐 무섭거나 한 이야기는 아닌데 좀 신기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요. 네, 그런 얘기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야. 아니 오렌지님께서 말씀도 워낙 네. 잘해주시고 그리고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네네. 무속 쪽에서 이런 경험담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네네. 들어볼 수 있었어요. 되게 좋은 기회였어요. 네. 네. 그리고 예. 앞으로 뭐 또 오렌지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시다면 꼭 편하게 네. 들려서 또 이야기 들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오늘도 또 네. 영상과 함께 이렇게 제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네.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창문이 혼자 열려요.
그리고 창문을 보면 이중창은요, 여러분들 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잡아서 아래서 위로 든 다음에 빼야 돼요. 아마 아실 거예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이중창 저 창문 똑같이 있으신 분들은 창문 가서 한번 열어보세요. 그거 한번 앞으로 당겨보세요. 안 빠져요. 근데 저거를 누군가가 잡고 들어서 그 홈에서 뺀 다음에 빼야 된단 말인 거죠. 네, 그거를 한번 해보시면 아마 저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거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 보시고 혹이라도 무언가가 보였다, 저 몇 분 몇 초에 뭐가 보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타임라인을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